제가 읽어볼게요. 네. 자동차에 미친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 혈압 상승하는 여자입니다. 결혼 6년 차, 갈아치운 자동차만 무려 3대. 2년에 한 대꼴로 자동차를 바꾸는 남편은 신차 마니아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수입차가 더 저렴하다면서 수입차로 바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바꿔 현재까지 타고 있는 자동차도 나름 신상 라인에 속하거든요. 자동차 할부도 안 끝난 마당에 한장합니다. 철딱선이 없는 남편, 어떡하죠? 아, 이건 뭐 남성들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낭비 아니에요? 너무 큰 낭비. 이거는 좀 사실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동차가 사실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요. 우리 렌터카 하면 그냥 쉽게 해서 렌터카 회사에 자동차 쭉 여러 대 있는데 그중에 저 차요 하고 타는 걸 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우리 제주도 여행 가면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신차를 내가 원하는 옵션을 다 넣어서 네. 렌터카로 구입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개인의 취향에 맞게 모든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전 차량, 뭐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차량, 뭐 국내외 모두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예. 견적도 가능하고 차량 출고도 가능합니다. 저 롤스로이스도 렌터로 되나요? 저 롤스로이스도 렌터로 되나요? 집보다 비싼 럭셔리카의 지존 롤스로이스도 과연 렌트가 될까? 저 롤스로이스도 렌터로 되나요? 롤스로이스도 가능합니다. 롤스로이스도 가능합니다. 아 진짜? 오, 롤스로이스 가능하대. 회사가 돈이 많은가 봐. 네? 괜찮다. 아니, 또 가능하죠. 아 그런가요? 근데 자, 이렇게 2년마다 차를 바꾸고 싶어 하는 남편. 그럼 차를 이분은 새 차를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기존 차량을 예. 판매를 하시고 예. 신차를 이제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재구매를 할 때 같은 브랜드의 차량을 재구매할 경우에 예. 재구매에 대한 할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브랜드마다 다른 거잖아요. 회사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매달 있는 프로모션을 꼼꼼히 챙기셔서 같은 브랜드의 차량을 다시 구매를 하게 될 경우 재구매에 대한 할인 또는 지원 혜택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구매한 차량을 대차를 하려고 할 때 중고차 대차 지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프로모션이나 혜택 같은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보통 차를 팔면 이제 신차를 다시 구매할 때 네. 그 중고차 타던 중고차는 딜러분이 어떻게 매각을 해주시지 않나요?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A부터 Z까지 고객님께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신 채로 저희가 모든 업무를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갑자기 정체를 확 드러내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렌트 했을 때, 렌터카도 뭐 동일한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예. 오히려 좀 선두에 좀 상위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차량 매각, 중고차 매입부터 다시 뭐 시세에 맞게끔 대행해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그것도 다시 대행. 이제 새 차를 또 이제 상담을 해서 신차를 상담을 해서 다시 또 장기 렌트로 모든 뭐 구매까지 해서 다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어려움은 없고요.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장기 렌터카를 통해서 아. 경제적이고 뭐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컨슈머가 될 길게, 수도 장기 있는데요. 렌터. 예, 그렇죠. 아. 장기 렌터라 그래서 뭐 5년, 10년이 아니라 저희 쪽에 장기 렌트의 기준은 뭐 2년, 최대 뭐 4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2년마다 뭐 주기로도 교체가 가능하고요. 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주기가 짧은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2년 타다 실증 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렌트 회사에 가서 또 바꾸고. 지금 현재 사연 주신 그 사연자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문제야. 그렇게 차를 자주 바꾼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장기 렌터가 더 유리하다는 점이 많죠. 왜냐하면 그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값어치가 중고차 시장에서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렌트는 그 기간이 끝날 때쯤에는 반납을 해서 다시 신차를 구매를 해서 2년 동안 더욱 즐기는 거고 이 사연상에서는 제 진단이 조금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차 마스터가 보기에도 이런 경우에는 렌터카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두 가지 맹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이 말씀하신 우리 고객 사연 같은 경우는 차를 좋아하시는 분 예,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로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를 꾸미는 걸 또 좋아하세요. 튜닝. 그럼요.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렌트카는 빌린 차인데 예. 내 마음대로 꾸밀 수가 없다라는 점. 아, 새 살면서 인테리어 돈 못 들이죠. 렌트카는 전혀 튜닝을 하면 안 튜닝은 되나요? 반납 시 원상 복구고요. 튜닝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계약기가 끝나고 내가 이 차를 그냥 내가 인수하겠다 하면 그러면 뭐, 네, 보증금을 그냥 그대로 상계 처리를 하시고 예. 그 차를 받아가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예. 튜닝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 순간부터는 튜닝이 된다. 예, 그렇죠. 어차피 고객님의 소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일단 우리 첫 번째 사연에 대한 두 전문가의 진단을 그러면 각각 그래요. 들어볼게요. 자, 이분은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라면 신차를 권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신차를 구매하시는데 국산 중형 세단, 보통 렌트 같은 경우는 LPG를 주 연료로 하는 중형 또는 중대형 세단을 많이 이제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될 점이 국산 브랜드 같은 경우 렌트카 사양과 일반인이 구매하는 가솔린 사양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양임에도 렌트카 사양에 옵션이 빠져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맞습니다. 브랜드에서 렌트카 쪽으로 할 수 없는 옵션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렌터카 통해서 LPG, 계약을 하면 그렇죠.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LPG 넣을 수 경우에? 없는 옵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하나는 렌트카 같은 경우는 LPG 차량은 렌트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차를 인수하고 싶어도 일반인들은 인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5년 미만의 LPG 차량은 일반인은 인수가 불가능하고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만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정들여 꾸몄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이 LPG 차량인 경우에는 내가 이 차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5년 동안 렌트를 해서 LPG 차량을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때 10년 타고 20년 타고 있을 때 언젠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보험 이력상에 렌트카 사용 이력이 있을 경우에 중고 차량 가격이 정말 못 받습니다. 감가가 심하다는 점이 아주 맹점이 될 수가 사용 있습니다. 이력이 남는구나. 주인공처럼 그랜저란 자동차를 그랜저 HG. 직접 구입했을 때와 2020만 원. 장기 렌터를 했을 때 국내 베스트셀링카 그랜저. 사느냐 빌리느냐, 과연 어떤 게 이득일까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만약에 3년을 기준으로 해보자고요. 보통 우리 36개월 하잖아요. 여기 뽑고 계신데 예. 있는데 먼지 털이 주나요? 먼지 털이 주나요? 저것도 드려요. 자동차 개인형. 뭐가 현대의 개인형도 드려요. 자, 봅시다. 지금 나왔나요? 자, 보겠습니다. 네. 자, 현대 그랜저 3.0. 자, 신차부터 그러면 조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등록비용 포함한 관계로 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서울 특별시. 예, 기준을 잡았습니다. 네. 처음에 선수금을 1,020만 원 정도. 1,020만 원? 예, 정확하게 1,020만 8천 원 예. 정도 납입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36개월 할부. 예. 그리고 월 상환금은 82만 7천 원 정도. 약 82만 7천 원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험료는 따로 내야 되고 본인. 근데 이 금액 외에 이제 추가로 부담하셔야 될 비용은 연간 2회 자동차세와 그리고 1년에 한 번 보험료가 있습니다. 먼지 털이 주시고 그럼요. 그래도 보험 전문가 나와야 되는데 보험료가 이제 또 나이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같은 자동차를 장기 렌트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장기 렌트를 동일한 조건으로 했을 때는 예.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선납금이라고 하죠. 선납금? 예. 1,020만 원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죠. 예. 아. 거기까지 똑같아요. 1대1? 예, 했을 때 월 렌탈비는 93만 원이에요. 야, 더 비싼데? 예, 더 비싸죠. 예. 근데 여기에 있어서 고객님께서 많이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대여료나 할부금 그걸로만 비교를 했을 때는 장기 렌트가 비싸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보험료, 자동차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종합해 봤을 때는 렌터카가 신차 대비했을 때 싼데? 자, 그랜저 HG 지금 견적낸 차가 첫 회에 세금이 얼마 나옵니까? 3,000cc이기 때문에 약 한 100 몇십만 원 정도. 100만 원 넘어요. 100만 원 나와요? 100만 원 넘어요. 세대 100만 원 넘어요. 세금이? 100만 원 참, 넘어요. 진짜 중요한 거. 근데 가만히 있어. 계속 주장한 것이 3년이 지났어요. 36개월이 지났어. 네. 그 후에는 이제 1,020만 원 돌려받고 차는 돌려주나요? 1,020만 원을 보증금을 찾지 않고 차량을 인수해 가시는 조건이죠.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똑같네요. 예, 동일한 조건입니다. 똑같네. 똑같네, 그러면. 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3년 후에 내 차 되는 건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차가
자,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니, 근데 이거- 저는 솔직히 이거-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결정했어. 그렇지만 3년 동안은 이제 허자로 너 이거 빌려 탔니? 그럼 나 장기 렌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촌스러운 얘기지. 빌려 타면 좀 어때요? 뭐야. 싫어. 요즘 하나 호도 있고요. 네. 렌터카의 장점 다 긍정입니다. 하허호 다 웃습니다. 네. 일단 그냥 농담으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하하호호. BMW 같은 게 520D. 요즘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렇지, 520D.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요. BMW. 많은 이들의 로망이자 수입차 중 국내 판매량 1위 BMW 520D. 신차 구입과 장기 렌트 중 똑소리 나는 구매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520D로 구입을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요것도 역시 보여주시죠. 3년. 3년에 역시 먼지털이 주고. 먼지 소리 좋아하네. BMW인데 먼지털이만 주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받았다니까요. 자, 일단 BMW 520D 같은 경우에 이제 새 차인 경우에 차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보니까 290. 부가세 포함해서 6,290입니다. 6,290. 자, 됐습니까? 자, BMW 520D. 이번에는 저 렌터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BMW 520D 인수 조건으로 했을 인수 때 조건. 인수 조건? 3년에 대한 기간에 따른 그 보증금은 1,887만 원이고요. 1,887만 원. 예. 1,887만 원이고 고객께서 월 부담하실 금액은 153만 원입니다. 153만 원. 800만 원에 150만 원. 보험료, 세금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고객께서 부담하실 필요가 포함되어 있는 없다라고 게 아니고 보시면 되겠죠. 네. 낼 필요 낼 없다는 필요 거죠. 없죠. 기름값은 기름은 자기가 사셔야죠. 농담이에요. 혹시나 해서 한 말이죠. 자, 아까 150만 원대였습니다. 자, 신차. 얘기해 주세요. 실제로 할부로 구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신차 할부 같은 경우 BMW 520D 차량 가격 6,290만 원이고요. 예. 서울 기준으로 등록비 포함해서 처음에 내시는 선납금은 약 1,880만 원 정도 비슷하지? 나오고요. 근데 똑같이 월- 맞춘다고 했을 때 월 불입금은 36회, 예. 한 달에 153만 5천 원 정도. 똑같잖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잠깐만, 왜 똑같죠? 야. 그러면 왜 똑같은 차액이 거예요? 이제 그게 되나 봐요. 보험료랑. 그러니까 보험료랑 세금이랑 이런 게 네. 이게 차액이 남는 거야. 근데 그 차액을 이제 렌터카에서는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랬을 때는 거의 뭐 신차 장기 렌터카가 신차 할부 구매부 대비했을 때 5, 600만 원 이상의 이익이 더 5, 600만 원. 그러니까 세금이 더 비싸잖아요. 네, 세금도 비싸고 보험료도 비싸요. 아, 그렇다. 그러네. 뭔가 있을 거야. 렌터카 이게 뭔가 있을 거야. 아니, 그럼 렌터카의 단점은 뭐예요, 솔직히? 렌터카의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렌터카의 단점이라고 하면 하하호호호호. 이거. 그렇죠. 이거. 단지 그거 하나? 단지 그거 하나인데 정수기 누가 요즘에 사서 직접 필터 그렇죠. 치우면서 물 따라 드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만약 공소영 씨가 산다 그러면 아, 제가 이제 아는 딜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요거 한 큰 거 한 장 정도는 제가 할인해 드릴 수 있어요. 올 1억? 올 1억? 바보야? 이분 왜 이러세요 오늘? 6,200인데 1억을 한 바보야? 돈 나 내주 돈 주나? 차를 사고 돈이 남네. 그러니까 진짜. 할인이 되는 네, 거예요? 할인 제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프로모션. 네, 프로모션을 잘 타면 그러면 이제 할인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렌터카에서는 이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프로모션이 딸렸다 하더라도 프로모션을 적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렌터카가 더 저렴하지요.
매일 자가용을 이용해 목동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출퇴근 수단으로 6년 정도 탄 자동차가 최근에 고장이 많아서 제 아무리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안 되네요. 때마침 만기를 앞둔 적금도 있어서 신차를 구입할까 하다가도 더 기다렸다가 신상 업그레이드된 차를 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렌트를 하자니 내 아이를 다른 사람 명의로 타는 게 마음에 걸린다. 이거 내 마음이거든. 우리 아이야, 얘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차가 필요한 게 확실합니다. 신차를 사는 게 나을지, 마음을 달래서 장기 렌터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됩니다. 이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요. 내가 바로 목돈이 생길 일이 있다. 적금을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 돈으로 다 완납을 하고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뭐 렌트라든가 뭐 할부 이렇게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요, 이분은 네. 때마침 또 만기를 네, 앞둔 만기가 적금도 적금이 있고 있어요. 신차를 구입할 만한 뭐 여력이 되시고 예. 거기다가 또 신상 업그레이드된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 걸로 만들고 싶어. 네. 예. 그러면은 신차죠. 신차를 그냥 구입해야 된다. 음. 그러면 목돈 딱 주고.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분 재테크 못 하시겠네요. 그 돈은 은행 가서 상담 받아서 딴 데 좋은 데 좀 이렇게 뿌려서 넣고 이거 렌트하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서 난 수익금 갖고 렌트비를 내면 되잖아. 그런가? 그렇잖아요. 목돈을 왜 거기다 써요, 아깝게. 아니 잠깐만. 재테크를 하셔야지. 잠깐만요. 목돈을 그러면 한 번에 이분은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혹시 더 싸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또 싸지 그거야. 않을까요? 한 번에 목돈을 낸다라고 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나눠낼 때 그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걸 안 낼 수 있잖아. 그렇지, 그건 장점이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자 부분인데요. 일시불로 하게 되면 그 얘기. 네, 일시불로 구매하게 되면 이제 이자가 붙자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목돈이 있는데 예. 굳이 차를 이자를 내면서 사거나 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현금 일시불로 구매를 할 경우엔 내가 내 차를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제조사마다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프로모션의 가격을 어때요? 적용을 받아서 차량 가격을 네. 낮추고 차는 내 것이 되고 예. 그리고 내가 소유한 내 차를 오랫동안 꾸미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가 내 거 꾸미는데 돈 들이는 건 안 아깝거든요. 네. 근데 빌린 거에 왁스 칠하고 세차하고 공 들이는 거 아까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목돈이 있으면 그럼요. 뭐 오래 탈 거면 그냥 내 차 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튜닝도 하고 이런 물론. 점에서 신차가 좋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자를 안 낸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보통 36개월 할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 한번 뽑아주세요. 물론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느 때보다 표정이 밝으세요? 그러니까 이자율 아까 너무 그냥 확 이렇게. 아니 반면에 또 우리 렌터카 렌터카 마스터는 요거 일시불로 렌트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또한 일시 납부형 상품이 있습니다만. 있네. 네, 있습니다만. 일시 납부라는 렌트가 뭐예요, 그게? 일시금 뭐 렌터이긴 하지만 렌터에 대한 그 월대여료가 아닌 일시 납부로 아, 그걸 한다라는 36개월치 한꺼번에 다 내고. 3년치를 예, 한 그렇죠. 번에 내고. 한 번에 내는 개념도 있고 네. 보증금이나 이제 선납금을 조금 더 높여서 높여서. 이제 그런 부분을 월 대여료를 낮춰서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왜 우리 신차를 구매할 때 이자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고객님께서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렌터 같은 경우에는 장기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가 없죠. 뭐 리스나 캐피탈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오늘 했는데 보증금을 이해는 잘 안 돼. 보증금을 1,020만 원 내고 아까 한 달에 150여만 원을 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총액이 뭐 6천 얼마라고 했다. 근데 그 6천 얼마랑 똑같은 금액을 처음에 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거기서 더 할인된 금액이 아니라? 그럼 결국에는 많이 되네. 근데 솔직히 한 번에 다닐 거면 렌터를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네. 자, 네, 다 뽑았어요. 얼마나 나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약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요. 네. 수입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벌 수 있다는 거네. 네, 물론입니다. 네. 야. 신차를 현금 일시불로 구매를 할 경우에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잔여 기간 동안 납부해야 될 이자를 안 낸다고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합치면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당연히 고가인 차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솔직히 이거는 당연한 결과를 우리가 물어본 거나 다름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일시불로 차를 산다는데. 네, 그렇잖아요? 일시불로 사면서 계열사 카드 하나 만들면 더 할인해 주잖아. 한 20만 원 깎아주잖아. 그래서 물론입니다. 계열사 카드 만들었죠? 그럼요.
영업직에 종사하면서 1년에 4만 킬로미터 이상 달리는 장거리 운전자입니다. 현재 일반 자동차를 5년째 타고 있는데요. 더 타고 팔자니 주행 킬로미터가 많아서 덩달아 떨어지는 중고차 가격과 부품의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이 문제가 될 것 같더군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자동차를 팔고 중형 차를 살까 장기 렌트를 좀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아, 이분이 영업직의 장거리. 그러니까. 그러면 예. 리스라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나요? 리스. 그 리스와 렌트는 뭐가 차이가 있는지 리스와 렌트가 무슨 차이죠? 뭐가 있나요? 일단 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에 따른 약정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 네, 연 3에서 4만 뭐 조건이 있기 때문에. 리스는 그게 있구나. 예, 하고 리스는 가장 중요한 게 LPG 차량이 안 되기 때문에 아. LPG 차량에 대한 그 연료비에 따른 예. 그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 이 장거리, 단거리 운전자에 따라서 그 견적이 달라지겠네요, 그죠? 주행거리에 따라서. 예, 그렇죠. 하지만 렌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에 따른 그런 약정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메리트 있는 부분이죠. 어허. 이거는 확실하게 렌트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주행거리가 일단 많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타고 나면은 금방 이제 보증 수리가 끝나버리세요. 주행거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차를 많이 사용했기 그렇지. 때문에 네. 기계들도 늙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부품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장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직접 구입했을 때는 자기가 직접 다 돈 줘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차 같은 경우는 예. 메이커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증. 기간이 있고요. 예. 네네. 그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보증 기간에 또 별도로 예. 소모품에 대한 보증이 별도로 되는 브랜드들이 또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요새 차량은 또 굉장히 내구성이 좋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내가 사고만 내지 않는다면 예. 그렇게 차가 쉽게 고장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요거 좀 답변이 어색하다. 아니, 요즘 차들이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도 1년에 4만 킬로씩 타면. 그러니까. 예? 아, 그러면은 네. 수리비는 네.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에 대한 그런 파손에 따른 수리인지 사고. 아니면 점검에 따른 네네. 정비비인지가 파손. 중요한 사고 같은 경우 사고 났을 때.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자차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본인 부담금을 한도를 정해놓고 그 사고 부담금까지만 정해놓은 부담금까지만 낸다면 나머지 금액에 있어서는 전혀 고객님들께서는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처리가 메리트 있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완전히 다르죠.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제가 렌트카를 타다가 네. 사고가 났어요. 네네. 두 번째 또 사고가 났어. 네. 그래서 일단 신차를 샀을 때는 이게 감가상각이 제법 된 상태예요. 네네.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사고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렌터카에다 제가 이 차를 반납을 했을 때 그대로 그 보증금을 저를 주시나요? 그렇죠. 사고 이력과는 무관하게 무관하군요. 감가상각 대비에 대해서 고객님께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갑자기 그래요? 확 렌터카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연간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예. LPI 차량을 이제 렌트를 한다고 많이들 하시고요. 예. LPI 차량 같은 경우는 장점 같은 경우는 리터당 유류비가 저렴할 수는 있겠지만 내연기관의 구조 특성상 연비가 높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유류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부분이 장거리를 뛰었을 때 예. 그런 공임 연비를 비교를 했을 때는 LPG 차량이 휘발유 대비했을 때 거의 1.4배 이상으로 1.4배 정도? 예, 이익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갑자기 이제 렌트를 했거나 구입했는데 할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쫄딱 망했어요. 돈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렌트비를 제가 매달 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을 이제 반납을 하시고 반납. 위약금을 부담. 위약금을 위약금. 똑같습니까? 위약금 있어. 위약금 부분이 좀 큰 차이가 있겠는데요. 신차 같은 경우는 할부 시에 중도 상환을 하고 차량을 판매 또는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 렌트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 부분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또 똑같은 이렇게 많이 타는 그리고 분에게 이번에는 예. 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예. 이게 이제 3년 뒤에 과연 감가상각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지금 많으시다 많단 보니까 말이에요. 예, 그런 걸 한번 우리가 한번 살짝 그래 얘기해봐야겠어요. 보죠. 이번 사연의 관건은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같은 그러니까- 차종을 놓고. 그렇죠. 3년 후에 중고차로 팔 때, 그리고 또 살 때, 요걸 한번 해보자고요.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그럼 일단 뭐 이 차는 아까 했던 거대로 그냥 할까요? 그랜저 같은 차로, 같은 차로 해야죠. 같은 차로. 같은 차로 그냥 해도 되겠죠? 똑같은 차로 그랜저를 타시던 분이 그랜저 아까 HG로 했는데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데이터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게 근처가 없는데.
감가상각 자체가 없는 건데. 야, 또 이렇게 나오시네. 또 네. 감가상각이 하고- 없다고 지금. 하고 아까 왜냐면 저희는 이게 인수 조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반납 조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인수 조건. 인수 조건으로 봤을 때는 아, 반납 조건으로 보여. 반납 조건으로 봤을 때는 반납 감가상각이 고객님한테 되는 게 없죠.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네. 야. 이걸 뽑아볼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데이터조차 지금 산출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신차 마스터께서는 열심히 지금 중고차 검색하고 있죠 지금 중고차가 얼마인지 검색하고 1년에 있어. 4만 킬로를 탔으면 3년이면 12만 킬로를 탔다는 거거든요. 자 그랜저 HG 3년 12만 킬로 탄 차 중고차 값을 검색해야 돼 이제. 해야 되고 렌터는 그냥 반납하면 그러니까 되네요. 그냥 반납하면 되는 거고. 네. 어느 정도 받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정상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가의 한 60에서 70% 정도 보상을 그런데 받고요. 12만 킬로 정도 뛴 차는 네,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또 감정? 글쎄요, 약 한 5에서 10% 정도. 5에서 10% 정도. 말씀을 못 하시네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5에서 중요한 10%. 점, 1년에 12만 킬로 탄 차니까 그냥. 중요한 점은 이제 아, 국산 50, 브랜드 같은 경우는 차량 회사에서 제조사에서 중고차 보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고차 보증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다만 주행거리가 많더라도 차량에 큰 문제가 없다라면 제조사에서 중고차 사업부를 운용하는 제조사라면 그 중고 차량을 다시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3년에 12만 킬로 탄 걸 네, 높은 가격에. 그리고 거기에 또 비교적 높은 비교적 가격. 높은 가격에. 예, 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요건 렌트카 쪽으로 예, 이거 많이 분명히 이운다. 이렇게 장거리를 많이 뛰시는 분에게는 렌터카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유리하겠네요. 서른 살 김여사입니다. 20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장롱면허로 있다가 운전한 지는 1년 정도 된 새싹 운전자입니다. 출퇴근 목적으로 올해 초 제 명의로 된 경차를 샀는데요. 2달이나 탔을까요?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빵빵 터지는 접촉사고로 제 붕붕이는 결국엔 부모님께 양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붕붕이 없이는 출퇴근이 힘들어 장기 렌트를 해볼까 하는데요. 시한폭탄인 저에게도 장기 렌트가 허락되나요?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할부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뭐 은행 잔고 증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신용이라든가. 근데 렌트도 뭐 이렇게 사고를 많이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렌트가 안 된다든가 이런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거의 이력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예. 뭐 반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사고를 많이 내서 상관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어떤 사고건을 얼마나 내셨는지 예. 어떤 피해액을 내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걸 뭐 따져보고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분은 당연히 렌트를 하셔야겠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렌트카를 빌려주는. 네. 기존에 어허. 폐차 경험이 있어도 폐차 경험에 대한 조회는 저희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 렌터카를 기존에 빌렸어요. 네. 근데 그걸로 큰 사고를 내가지고 렌터카 업체에 심각한 그 피해를 입혔어. 네. 그래도 빌려주나요? 고의적이었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고의적인 거. 예. 의도적으로 해서 그게 블랙리스트에 뭐 업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분은 그렇죠. 없을 겁니다. 아, 부득이하게 그런 사고건에 대해서도 고객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는 범죄 수준이니까 그렇죠? 그럼 자동차 범죄자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보험료 할증 같은 거 없습니까? 할증 없습니다. 할증 없습니다. 뭐 이건 뭐 생각해 보나 만하네요. 일단 아니. 렌터카 측에서 모든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 렌터카 업체에 보험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 고객님 명의로 보험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보험에 대한 할증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렌트도 이제 매달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신용이라든가 이런 건 좀 따지지 않겠습니까? 네, 신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게 부분이고요. 중요하잖아요. 예. 신용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누구나가 운전이 가능합니다. 신차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예. 신차를 이제 구매를 하시고 예. 나중에 또 우리 MC님께서 돈을 또 많이 버신다면 예. 차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보험 렌트카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포함이 돼 있지만 내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경력이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경력. 그렇기 때문에 차를 오래 운행을 하셨을 때 내 차를 오래 운영을 해서 보험료가 점점 매년 할인이 되고 보험료가 내려가는 재미 그리고 나중에 내 차를 고가의 차량으로 샀을 때.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내 차를 인수할 수 있다는 점, 그 나의 보험 경력이 인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3명 중 무려 2명이 직접 경험하거나 위험을 느낀 사고. 이것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어느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랙박스, if, you. 버뮤다 삼각지대. 유난히 비행기와 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데다 파편은 물론 실종자조차 발견되지 않고 사라져 더욱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안 보이던 자동차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교차로에 이제 진입을 하고 나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이제 출발하고 나서 이제 제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옆에서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예, 그러니까 억울한 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니까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뭐 잘못 봤나? 그러면서 좀 억울한 면도 있고. 제보자는 사각지대로 인한 교통사고를 겪은 겁니다. 여기서 사각지대란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특정한 각도를 말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가 비추지 못하는 부분에서 마치 물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현상이죠. 실제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미러를 통해 감지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나 많이 존재합니다. 저 사람들이 운전자에게는 안 보이는 거죠. 옆에서 거대한 트럭이 다가와도 누군가 불쑥 튀어나와도 달리던 오토바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자동차에 특별한 시스템을 도입해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물체가 다가오면 센서가 인식해 표시해주는 겁니다. 최근에 출시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최근 출시된 차들에 원래 장착돼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애프터마켓용으로 장착을 하려면 좀 가격이 비싼 이런 단점이 있죠. 아무리 좋아도 내 차에 없다면 무용지물.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프유가 시중에 사용되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실험해 보겠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콘을 늘어놓은 뒤 각각의 아웃사이드 미러에서 몇 개나 보이는지 세어볼 건데요. 첫째, 원형 거울입니다. 많이들 쓰고 계시죠? 아웃사이드 미러 위에 하나 더 넓은 거울입니다. 안경 렌즈에 쓰이는 기술, 광각 사이드 미러입니다. 일단 각도를 재볼 텐데요. 아웃사이드 미러를 꼭지점으로 두고 거울에서 가장 넓게 보이는 부분까지 걸어갔습니다. 흔들리는 깃발, 보이시나요? 각도는 40도. 저 부분 이외는 사각지대가 됩니다. 물체는 몇 개가 보일까요? 20개 중 11개가 보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동그란 거울. 원형 보조 거울의 결과는 어떨까요? 키 173cm, 건장한 체격의 PD가 끝을 향해 갑니다. 거울 안을 유심히 봐야 겨우 분간할 수 있는데요. 개미만 하던 PD, 사실은 눈앞에 있었습니다. 각도는 45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콘 개수는 많아졌지만 알아보기엔 힘듭니다. 달리면서 보면 다르지 않을까요? 저 사이드미러 안에 동그랗게 붙어있는 보조미러. 야, 근데 저거는 정말 왜곡이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옆을 못 봐서 보조미러를 장착하는 건데 거울이 전체적으로 동그랗다 보니까 위아래가 다 미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보기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어렵습니다. 난해해요. 뭐 익숙해지면 좋아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원형 거울보다 크고 편편한 거울은 어떨까요? 쉽게 부착할 수 있어서 실험하기에는 좋았는데요. 마찬가지로 각도와 콘 개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왜곡 현상이 심해 깃발을 아래로 내려야 했지만 아웃사이드 미러보다 1.5배나 넓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콘은 모두 17개, 20개 중 대부분이 보이는 거죠. 실제 주행한 느낌은 어떨까요? 사이드미러 위에 또 하나의 사이드미러를 탁하니 얹었어요. 우리 사이드미러가 다른 놈을 업었어요. 이거 예쁜 차를 출고했는데 사이드미러도 예쁘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이걸 딱 얹는 순간 마지막으로 광각 사이드 미러입니다. 육안상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뒤로 갑니다. 실물이 왜곡되는 현상은 보조 거울보다 덜한 것 같네요. 각도는 50도, 일반 아웃사이드 미러와 보조 거울의 중간입니다. 콘도 11개와 17개 사이, 역시 중간치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거울 교체형 사이드미러를 장착해봤습니다. 왜곡 없고 일단은 뭐 사이드미러 교체형이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도 노출이 없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달았을 때 거울을 기존에 보던 사이드미러와 비슷하게 보면서도 더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종합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넓은 시야를 보이지만 조금 우스운 모습입니다. 시야는 적당하지만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시야각 측정 결과 왜곡이 클수록 넓게 보였는데요. 왜곡이 덜한 모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보여야 안전할까요?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자동차를 2대 준비했습니다. 옆에 차가 언제 시야에서 사라지는지, 언제 나타나는지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자동차가 사라진 부분입니다. 자칫 한눈을 팔았다간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은 광각 사이드 미러. 자동차가 미러 끝에서 나타납니다. 보셨나요? 각도 차이는 작지만 실제로 주행할 때는 옆으로 다가오는 차를 발견하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물론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보조미러 말고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바로 직접 보는 겁니다. 숄더 체크라고 해서 운전석에서 사이드미러를 일단 보시고 안 보이는 부분은 어깨 너머로 살짝 돌아보시는 거죠. 운전하면서 어떻게 뒤를 돌아볼 생각을 하냐, 안전에 방해되지 않냐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렇게 보고 차종이 뭐고 색깔이 뭐고 몇 년식이고 아 운전자가 예쁘네 뭐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짝 확인만 하라는 거죠. 거기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선 운전면허 시험 시에 차선 변경을 할 때 숄더 체크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겐 운전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불합격! 그만큼 안전 운전에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숄더 체크라는 거죠. 자동차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사각지대.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사각지대를 알면서도 방치한다는데요.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쉬운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2천만 대 시대. 자동차는 당신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 단순한 차를 넘어 새로운 표현수단이 된다. 자동차의 역사와 함께 발전한 튜닝의 역사. 그 출발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동차를 개조하는 자동차 튜닝.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튜닝이 시작됐는데요. 당시의 튜닝 용품은 머플러, 휠, 보디키트 정도였습니다. 카레이서 출신들이 튜닝에 참여하면서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터보 튜닝도 조금씩 활성화됐죠. 반면 세계적으로 튜닝은 자동차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요. 한계를 넘어서려는 튜닝카들의 도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세계 최대 규모의 튜닝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 일반 도로에서도 튜닝카 경주를 펼칠 정도로 튜닝의 인기가 굉장한데요. 말 그대로 튜닝 마니아들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미국 내 튜닝 시장 점유율이 전체 AS 시장의 46.5%, 튜닝 시장 규모만 우리나라 90배에 다다르는 44조 원. 미국은 사실상 튜닝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서 튜닝 시장을 급속도로 활성화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대규모 튜닝쇼가 있습니다. 바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튜닝카 박람회 세마쇼인데요. 전 세계 약 2,500여 개 업체가 참가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지상 최대의 튜닝쇼입니다. 기상천외한 자동차를 총집합. 쇠창살과 탐조등, 그리고 기관총까지. 좀비에게 세상을 점령당해도 이 차만 있으면 문제없겠죠. 도요타에서 선보인 하이랜더 차에는 자동차 트렁크에 어항을 설치했는데요. 정말 기발합니다.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호기심, 환상적인 튜닝의 무대. 이 정도면 전 세계 튜닝 업체들이 앞다퉈 참여할 만한가요? 세계 튜닝 시장 규모 98조 원 중 23조 원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자동차 강국 독일. 독일은 1980년대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분야로 튜닝을 지정하고 자동차 튜닝 협회를 만들었는데요. 독일 튜닝 업체들은 자동차 회사 모델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국인 만큼
튜너들을 위한 행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독일의 SN 모터쇼는 세계 최고의 이색차 전시회로 유명합니다. 디자이너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자동차들이 가득한데요. 자동차 그 이상을 선보이는 SN 모터쇼. 유럽에서 매해 마지막을 장식한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아시아의 자동차 강국,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튜닝의 성장은 1970년대부터 시작됐는데요. 정부에서 규제를 내리는 것이 아닌 각 분야별로 공인된 기관을 두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튜닝쇼는 어떨까요? 후쿠오카, 삿포로에도 오토살롱이 개최되지만 가장 유명한 건 도쿄 오토살롱. 작년엔 3일 동안 28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도쿄 오토살롱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토요타에서 선보인 FCV 콘셉트카는 수소 연료 전지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수소 충전은 단 3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한 번 충전으로 무려 500km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자동차 필름 업체가 내놓은 이 차는 표범 무늬 디자인을 선보였는데요. 람보르기니 성능에 어울리는 야생의 매력이 느껴집니다. 뭐니 해도 자동차 마니아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슈퍼카인데요. 튜닝된 슈퍼카는 역시 타보지 않으면 차이를 모르겠죠. 튜닝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대한민국. 튜닝쇼의 출발점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서울 오토살롱. 올해로 12년을 맞이하는 서울 오토살롱은 전체 누적 방문객 85만 명을 기록하며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성스러운 디자인의 모하비, 고성능 쉐보레 콜벳을 비롯해 국내 수제 스포츠카 스피라까지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트렌드를 한눈에 읽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12월 튜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튜닝카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펼쳐졌는데요. 출품작들을 살짝 살펴보면 프랑스의 화가 고갱의 아름다운 작품을 자동차에 고스란히 담아 예술적인 디자인을 뽐내는가 하면 휘황찬란한 조명 속에서 시선을 끄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디자인의 이 차. 잠시 후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DJ 부스로 변신했는데요. 번쩍이는 LED 조명과 자동차에 설치된 헤드셋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튜닝쇼를 넘어 직접 즐기고 체험하는 튜닝카 경주가 최근 인기몰이 중인데요. 우리나라도 튜닝된 자동차로 서킷을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트랙데이가 있어서 자동차 마니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MW M, 아우디 RS, 벤츠 AMG 등 각 자동차 브랜드가 고성능 튜닝 자동차를 제작하면서 튜닝의 인기는 날로 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은 운전자의 스타일대로 자동차를 꾸미는 것이 시초가 되어 지금은 자동차의 성능과 디자인을 향상시키는 튜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듯이 너무 과한 튜닝보다는 자신에게 알맞은 튜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